어메이징 뉴스킨이에요. 뒤에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 불을 끌까요? 저는 다 잘 보셨죠? 지금 끄면 더 될 것 같아요. 꺼서 뒤에 분들이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뉴스킨을 24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긴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뉴스킨은 아직 결정을 안 하고 뉴스킨이 어떤 일인가를 알아보러 오신 분들도 좀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뉴스킨이라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얘기도 잠깐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킨을 하시는 분들은 뉴스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이제 뉴스킨을 24년 했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을 관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좀 더 먼저 회사를 입사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내 10년 후의 모습이 저 과장같이 15년 후의 모습이 저 부장같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상실감 때문에 직장을 나온다 그래요. 내가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될 바에는 난 안 해야지 라고 하니까 제가 뉴스킨을 24년 하고 한 3년 전에 뉴스킨에서 한 120억 이상을 벌었다고 하는 인정을 받고 뭐 뉴스킨에서 나름대로 성공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보기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나 뉴스킨 해가지고 저 사람 같이 될 것 같으면 나 뉴스킨 안 해. 이거 다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이번에 4월 달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저 아내하고 여행을 좀 했어요. 여행을 해서 그걸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이야기를 진행할 테니까 너무 화내진 마세요. 독일의 수도원인데 여기 있는 친구가 제 사위예요. 제 사위 키는 1m 94입니다. 저희 딸, 저희 아내, 저희 외손녀, 클로에 저. 제가 독일에 가서 저희 외손녀하고 뭐 수영장 다니고 동물원 다니고 뭐 파크에 가고 막 이러면서 차를 타고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는 도중에 찍었던 커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크에 가서 놀 때 그냥 잠깐 찍었던 스냅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가서 낙타를 보는데 너무 겁이 질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프랑크푸르트 동물원도 갔었고 마인츠 동물원도 갔었고 동물원도 막 여러 개 다니고 수영장도 가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가 우리 클로에가 작년 12월 2일이 이제 첫 돌이었는데 그 작년에 그 전년도에 클로에가 12월 2일 날 재작년이죠. 그 출산하려고 할 때도 제가 저희 아내하고 2달 동안 독일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원정 출산 도우미로 간 거죠. 2달 동안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2달 동안 빌려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클로에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제가 안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기 딸이 임신해서 뭐 출산하려고 할 때까지 그 할아버지가 그 2달 동안 그 딸과 계속 밀착해서 있으면서 얘기하고 그 출산할 때도 한 12시간, 14시간 정도 서서 기다리고 그 아이를 낳자마자 같이 안고 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삶을 살고 또 가서 보내는 게 과연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건 뉴스킨이 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인츠에 가서 그 마인츠 축구 경기를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의 축구팀하고 해서 그때 3대2로 마인츠가 이겼는데 저희 사위하고 같이 가서 축구 경기도 막 보고 응원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끝내고 이제 모나코로 갔습니다. 여기 부산에 있는 PA도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 모나코를 간 이유가 거기가 F1 경기라고 아시나요? F1 경기라고 하는 경기를 5월 26일 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벨로시티라고 하는 게 속도라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런 의미로 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마리나가 요트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 앞에 파란 게 보이죠?
이게 스탠드예요. 가설, 이번에 5월 26일서부터 F1 경기 할 때 임시로 설치해놓은 메인 스타디움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독일에, 모나코에서 돌아와서 서울에 있을 때 그 위성 TV로 모나코에서 하는 F1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다 갔던 길을 차가 가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마레나에 있는 요트들은 보통 한, 이쪽에 있는 요트들은 100억, 200억대 하는 요트들이에요. 쭉 서 있고 되게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장윤선 사장하고 제가 그 옛날 올드타운에 갔을 때 되게 바다 색깔도 이쁘고 하늘 색깔도 이뻐서 사진 한 장 찍은 거고, 그다음에 이태리에 모나코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그 기차를 타고 한 1시간 남짓만 가면 이태리고 프랑스고 막 이래요. 모나코 자체가. 그래서 프랑스도 갔다가 이태리도 갔다 가다가 그 어떤 뒷골목의 카페에서 여유롭게 그냥 놓고 사진 하나 찍은 건데, 이거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래요. 자유가 뭐냐라고 하면 마음 가는데 몸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뭐예요? 부자는 뭐예요? 뭐 이렇게 만약 질문한다면 저는 간단해요.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누스킨을 하면 이런 진정한 자유를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스킨을 하면 다 가능하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누스킨 회사 설명할 때 제가 누스킨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누스킨이 나한테 무엇을 줬는지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좀 같이 공감하시는 느낌이 좀 진정한 자유란 게 뭔지 좀 느낄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 되게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엘빈 토플러가 한 말 중에 변화란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 속에서 자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 뭐 적으시는 분들 막 계신데 잠깐 그 놓고 한번 깍지를 한번 껴보실래요? 깍지를 편하게 한번 껴보세요. 여기 깍지를 끼셨는데 하영민 사장님 딸하고 최숙희 사장님하고 깍지 낀 게 달라요. 왼손 오른손이 올라온 게 하영민 사장님 딸은 오른손 엄지가 올라와 있고 최숙희 사장님은 왼손 엄지가 올라와 있어요. 깍지가 바뀌었죠. 자, 그 깍지를 한번 반대 방향으로 껴보실래요? 오른손 왼손을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어때요? 엄청 어색하죠? 남의 손 같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깍지 끼세요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꼈던 깍지를 항상 낍니다. 그게 뭐예요? 그만큼 왼손 오른손 하나 바뀌었는데 변화가 어색해요. 변화가 어색한 거예요. 근데 엘빈 토플러는 뭐라고 그랬느냐? 삶 자체가 변화이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이 변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 부분에 한 20분 정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내 삶과 계속 밀접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19 읽어보신 분? 어유 부산에는 상당하네요. 대부분 다른 그룹에 가면 이 트렌드 코리아가 좀 약간 두툼하잖아요. 라면 받침대로 대부분 쓴다는데 거기 다 읽었나 봐요. 그럼 더 공감하시겠죠. 이 트렌드 코리아는 김난도 교수가 매년 새해가 오기 그 전년도 10월 달에 출간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올해가 무슨 띠죠? 황금돼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기 드림이라고 해서 돼지의 꿈이라고 하는 이 10개의 단어의 앞에 따른 이니셜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한번 새롭게 하시고 안 읽어보신 분은 잠깐 이 자리를 통해서 2019 트렌드 코리아가 이런 거구나 라고 피기 드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시면 play the concept, 컨셉을 연출하라. 그 다음에 invite to the sell market. 쭉 뭐 going neutral. 이건 복고가 아니라 뭐 새롭게 움직이는. 요새 보면 진로 소주가 옛날 소주 하얗게 나온 거 보셨나요? 네. 그게 뉴트로예요. 진로.
블루색으로 그게 다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예견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린 서바이벌, 요새는 친환경이 아니라 피환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린 서바이벌, 뭐 이런 얘기들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강 이런 쪽에 대한 트렌드가 있었다고 하고, 이 중에서 누스킨을 하는 제 입장에서 딱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두 가지가 뭐냐? 플레이 더 컨셉이란 말과 인바이트 더 셀 마켓이란 말입니다. 이 김난도 교수는 마케팅 교수가 아니에요.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관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서울대 연구센터에서 한 7명 정도 연구원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연구하면서 내년도는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의 그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플레이 더 컨셉, 두 번째 인바이트 더 셀 마켓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잠깐 좀 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컨셉을 연출하라는 말은 뭐냐면 요새 마케팅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걸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는 마케팅이 아니라 컨셉팅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새는 SNS라는 마케팅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SNS라는 말 많이 해요. 자, 거긴 뭐냐면 남과 비슷하게 막 가져가서는 안 되고 너만을 연출할 수 있는 컨셉이 있는가를 보라, 이 얘기입니다. 같이 뭐 포스팅하고 제품 올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컨셉을 느껴질 수 있게끔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구구절절히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지올로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지올로지? 오늘 제가 막 말씀 막 드리는 도중에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좀 메모해 줬다가 들어보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지올로지. 요새 같은 거 뭐야? 구구절절히 이게 저래 말하는 게 별로 아닌 거예요.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간다. 단순화, 이지올로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뭘 막 구절 누스킨이 좋아요. 뭐 막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컨셉을 가지고 이지올로지,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컨셉을 연출하라는 그런 내용을 잠깐 요약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게 얘기할 얘기예요. 이제 누스킨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변화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난도 교수가 이제 세포 마켓의 시대가 온다. 세일 슈머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들이 세일 슈머란 말 듣기 전에는 프로 슈머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프로 슈머와 세일 슈머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김난도 교수는 프로 슈머란 말이 있었지만 그냥 또 세일 슈머란 말을 또 하나 좀 만들어낸 거예요. 세포 마켓,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가져간다. 이제는 소비자가 그냥 소비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소비자가 현명해야 된다.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해야 된다를 말하는 게 세일 마켓이에요. 이해하세요? 누스킨이 세일 마켓입니다. 누스킨 세일 마켓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되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 하나를 제가 같이 공유할게요. 쿠팡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쿠팡이 언제 생겼어요? 2010년도에 생겼어요. 김범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CEO인데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 친구들 일세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마존 같은 걸 한번 해볼까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년도에 만들었다고요? 2010년. 지금 쿠팡이 막 굉장한 큰 물살을 일으키고 있어요? 안 일으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부산 쪽에는 어때요? 난 잘 몰라. 서울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서울 경기 쪽은 장난 아니에요. 쿠팡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쿠팡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막 쿠팡이 대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쿠팡이 2010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년밖에 안 된 회사가 적자가 2조 5천억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막 쿠팡 돈 많이 벌수가 이거 어마어마한 빚더미예요. 2조 5천억이에요. 다른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다 문 닫았어야 돼요. 그런데 쿠팡의 가장 많은 주식을 홀드한 사람이 누구냐? 손정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근데 더 놀라운 건 작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2조 5천억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손정의 씨가 2조를 더 넣었습니다.
2조를 더 넣어요, 돈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런데 재밌는 건 창업한 지 8, 9년밖에 안 된 쿠팡이 작년도 매출액이 5조예요. 그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막 드리는 이유를, 근데 사장님 왜 자꾸 쿠팡 얘기를 하지?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인 거예요. 자, 쿠팡은 2조 5천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주식이 많다는 손정희는 또 2조를 집어넣고 앞으로 쿠팡은 15조까지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올해 더 큰 물류센터를 지금의 3배를 더 짓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이 누적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답은 안 해. 무시야. 무조건 파이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마트 있죠? 이마트. 이마트가 어디랑 경쟁하는지 아세요? 롯데마트? 아니에요. 지금 이마트는 초비상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계속 떨어져요. 왜? 쿠팡 때문에. 뭐 이상한 거 많죠? 안 와. 이 사람들이 안 와. 쓱 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야. 잘 보세요. 옛날에 고객이 이마트 가서 신선한 야채를 사려고 차 타고 1시간 동안 자기 기름값 떼가지고 가서 주차하려고 주차 전쟁하고 카트 밀고 막 1시간 동안 노동하다가 또 가지고 3시간 동안 집에 왔는데 쓱 오네 그냥. 여기 그냥 마켓컬리라는 거 있나요? 쿠팡 신선 배송하는 거 있어요? 안 해. 공짜야. 또 오는 야채들이 굉장히 신선해. 안 오네 자꾸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통의 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쿠팡이 5조인데 이게 만약에 15조까지 가잖아요. 한국의 유통은 싹 무너집니다. 싹 무너져. 그걸 뭐로 가느냐?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손정희 씨가 이미 여기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아요. 손정희 씨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투자 자문회사가 110조 원 정도 규모예요. 110조 원 정도의 규모의 투자 회사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2조, 4조, 5조는 아무것도 아닌 돈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윈의 알리바바 있죠?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도 손정희 씨예요. 손정희 씨예요. 손정희 씨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알리바바를 처음에 만들어서 마윈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솔직히 마윈이 나요, 제가 나요? 난 진짜 마윈하고는 내가 자신 있다 내가. 체격도 그 체격이야 그게 얼굴이야. 근데 너무 웃기는 건 마윈이 알리바바를 만들고 우연히 야후라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 없어졌지만 야후의 제리 양이라는 사람한테도 투자한 게 손정희 씨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재미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마윈이 우연치 않게 만리장성에 놀러온 제리 양을 통역하다가 마윈이 제일 잘하는 건 영어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리 양이 만리장성에 놀러온 거를 통역하러 가다가 제리 양하고 얘기하다가 이쪽에 대한 닷컴 비즈니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다가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손정희 씨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손정희 씨가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 딱 10분 시간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손정희 씨가 딱 있는 앞에서 마윈이 딱 얘기를 했는데 6분 만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손정희 씨가 200억을 투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손정희 씨가 한 얘기가 더 충격이에요. 그때 마윈은 알리바바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마케팅 플랜이 없었대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6분 만에 200을 투자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눈이 살아 있었대요. 그때 그 마윈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자기를 200억 투자한 게 아니래요. 없었대요, 알리바바는. 그런데 그 가지는 소신과 확신, 이게 너무 자기를 확신에 사게 했대요. 자, 여러분들 누스키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내가 핀이 얼마가 되고 돈이 얼마가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스킨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눈이 어떠냐예요. 그 사람의 눈에서 확신과 소명을 느낄 수 있으면 내가 끌려요.
지금 제가 막 돈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핀만 되면 이제 천만에. 그때 마윈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었다. 단지 그의 눈이 손종이를 끊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배우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의 큰 폭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 이 기업을 주시하고 있어요. 얘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그런데 손정희는 계속 투자하고 들어오고 더 넓히고 15조까지 간다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마트가 매장을 줄입니다. 보셨어요? 네. 매장 줄여요, 매장을. 그리고 어떻게 트레이더스를 키워요. 트레이더스하고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이마트 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신세계 그룹이 큰 그룹도 어떤 변화가 오면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면 자꾸 자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의 물살을 타려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누스킨이 그동안 웰센 맥시마이저 가지고 계속 누스킨을 해왔는데 작년 10월에 벨로시티로 바뀌었어요. 바꿨다는 건 내부적으로 어떤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럼 도전을 받았으면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내 하던 대로 계속 가면 죽는 거예요. 이마트 계속 가지고 가면 바로 죽어요, 이거는. 그거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쿠팡 플렉스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한번 보세요. 저는 성남 사는 28살 청년이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38살입니다. 일반 회선이고요. 마창동에 사는 40세 주부 유영미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텀이 있어서 놀고 있기 좀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애를 유치원 정도 보내고 나서 시간도 짧고 편해서 배송 물량도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싶은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기술이나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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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플렉스. 쿠팡 택배예요, 택배.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쿠팡 플렉스에 가서 차를 보면 BMW, 벤츠 막 이런 차들 많아요. 벤츠, BMW, 뭐 아우디 막 이런 차들 트렁크에 막 물건 다 실어.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냐 저거 도대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유치원 보내고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다만 얼마나 더 벌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요새 사고방식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야, 그 택배 왜 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자기가 어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 나이 또래 사람들 64세가 넘은 사람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회사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다 나와야 돼요. 그럼 뭐하냐? 그렇게 되니까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연세대학 저랑 같이 대학을 나오고 걔는 경제학과를 나와서 우리나라 모 은행에서 비서실장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갔던 친구예요. 그리고 영어도 엄청 잘해요. 근데 64세가 되니까 이미 직장을 잘렸잖아요. 그 친구가 뭐하냐? 밤하고 새벽에 쿠팡 택배를 해요. 국내 SUV 차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래. 그 친구가 그러면 취미 삼아서 하냐? 아니에요. 취미 삼아서 밤하고 새벽 동안에 국내 SUV에다가 막 쿠팡 플렉스를 하느냐?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64세가 됐는데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만약에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면 내가 지금의 재정 상태로 살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대 경제학과 나오고 뭐 옛날에 모 은행의 비서실장 아무 상관없어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고. 지금 요새 노인네들 돈 벌려고 뭐 폐지 줍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폐지를 100kg 주스면 폐지를 100kg 모아가지고 리어카에 모아서 갖다 주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5만 원이요? 아이고 그럼 나도 줄게. 운동도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데 폐지 주면서 운동하면 5만 원 받으면 되잖아. 폐지를 100kg 주워 가면 5천 원 줍니다. 5천 원. 5,000원 100kg 주스면 하루 종일 주워야 되는 거야. 그 취미 삼아 하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지나 이거? 준비해야 된다.
쿠팡 플렉스라고 또 여기서 뭘 하냐면 제휴 마케팅을 합니다. 제휴 마케팅이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다. 쿠팡 플렉스 잘 모르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를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휴 마케팅이 뭐냐면 자기가 쿠팡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을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SNS나 뭐 이런 데다가 올려요. 배너로 올려요.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쿠팡의 걸 다 해서 올려요. 그 대신 쿠팡에서 하려면 자기가 여기 파트너가 돼야 돼요. 쿠팡 파트너가 돼야 돼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서 하는 거. 해놓고 뚜껑하면 되면. 그래서 그 배너를 해놓고 누가 내 거 와서 들어보다가 그걸 클릭해가지고 물건 사잖아요. 커미션 줘요. 그 자기 사이트에서 광고가 엄청 많아요. 그 줘요, 그걸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기왕 SNS에서 하는 거, 쿠팡에 있는 물건들 막 갖다 같이 했던 거 막 올려, 자기 후기도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100원 막 이렇게 줘요. 이걸 해요. 왜? 아까 조금만 시간 나면 애 유치원 보내고 벤지 가져와서 트렁크 열고 막 택배도 하는 판에 내가 내 블로그 하면서 좀만 해놓으면 되는데 또 좋다고 말하면 막 사람들 사쓰고 하는데 하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지금 100만이 넘어 100만. 쿠팡 파트너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요. 자기 고유 링크 걸어놓으면 자기 SNS 방문한 사람이 회원가입에 참여하고 거기서 한 매출. 그럼 매출 일으키면 얼마나 주느냐? 이렇게 하면 평균 그들이 얘기하는 건 좀 복잡한데 제가 잘 한번 파악해 보니까 평균 3% 줍니다. 평균 3%. 예를 들면 내가 전혀 물건 팔지도 않고 쿠팡에서 굉장히 많죠. 가지수가 어마어마한 가지수의 물건 중에서 내가 잘할 만한 걸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막 와서 내 사이트에 뭐 클릭해서 막 사가지고 가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면 3만 원 돌려줍니다. 3만 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쿠팡 파트너스 하는 사람들 막 자기 올려요. 와, 이번 달에 나 3만 원 들어왔다. 막 2만 원만 들어왔다. 내가 한 게 없도 없는데 막 자기들이 난리가 났어. 그 사람들이 누스킨을 알아야 되는 거야.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전달할 사람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100만 정도 가까운 그 쿠팡의 파트너들은 파트너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누스킨 그러면 그거 다단계잖아요. 라고 그래요. 바보 그런 바보가 없죠. 근데 자기는 이거를 굉장히 보람있게 해요. 여러분들 아마존 아세요? 아마존 아시죠? 누스킨에서 요새 벨로시티를 바뀌면서 누스킨의 회원이 디스트리뷰터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잘 안 돼. 뭐라고 그러지 알 수 없이. 뭐야? 어필리에이터라고 그래요. 아마존의 어필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마존의 어필리에이터가 쿠팡 파트너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평균 약 한 3% 커미션 줍니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현대 비즈니스, SNS 비즈니스에서 아마존의 어필리에이터나 쿠팡의 파트너나 누스킨에서 주는 우리가 쉐어링 보너스 8%보다 훨씬 낮은 보너스를 주는데도 아주 미친 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스킨은 어마어마한 거죠. 쿠팡 하면 100만 원 하면 얼마 준다고요? 3만 원. 누스킨 100만 원 하면 얼마 줘요? 8만 원. 몇 배야? 3배야? 3배. 그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된 인식을 주면 그거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게 지금의 변화 중에 하나다. 그게 바로 세포마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스킨 하시는 분 중에 누스킨 어려워요. 누스킨이 비싸요. 팔 데가 없어요. 다 핑계라는 겁니다. 다 핑계다 그거는. 지금 세상의 변화 중에는 쿠팡 파트너스라든가 아마존 어필리에이터 같은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을 켜고 있어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들어오면 막 난리 나요. 뭐 알렐루야 막 이런 난리 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준비된 아까 내가 마윈이 했던 그 눈에서 나타나는 소신과 확신만 있다면 지금 누스킨은 제대로 된 기회를 만난 거다라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근데 그 내 눈이 신통치가 않다 이거야. 개심치레 해가지고
초점이 흔들리고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1인 가구 시대가 왔다는 얘기 매스컴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지금 1인 가구다. 나 혼자 산다. 10명도 안 돼. 지금 제가 듣기에 여기에 300명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강의장이라고 하는데 30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10명도 안 돼. 근데 자꾸 매스컴에서는 1인 가구 시대라고 해 안 해? 했죠? 그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 작년도에 1인, 2인, 3인, 4인 가구 중에 어느 가구 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물어보면 너무 웃기는 게 자기가 사는 가구 수 다 얘기해요. 2인, 4인, 3인. 너는 자기 3인이네. 자기가 사는 가구 수대로 얘기해. 너무 웃겨. 어디 가나 그래. 이거 희한한 거야.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 4인 가구가 18.3%입니다. 3인 가구 21.4%입니다. 2인 가구 26.2%입니다. 여기서 이제 산수 빠른 사람은 딱 답이 나왔어. 아니 지금 우리 세미나장에 3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10명도 안 되는데 1인 가구는? 그런데 작년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뽑은 자료는 작년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7.9%입니다. 사람은 너무 웃기는 게 자기 주변의 것을 가지고 팩트를 정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1인 가구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마케팅은 내 주변에다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1인 가구에 맞게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실패 사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뭐 전자업체에서 이 데이터를 미리 딱 입수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나라 1인 가구 10가구 중에 3가구는 1인 가구야. 그러니까 세탁기를 소용량으로 만들면 대박난다. 그래서 5kg짜리 만들었어요. 실패했어요. 뭘 몰랐냐? 1인 가구들이 몰아서 세탁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 게을러. 보름씩 그래서 대용량이 필요해. 이 사람들은 자기 빤스서부터 다 몰아가지고 8kg, 10kg 돼야 한 번에 집어넣지 3kg, 5kg 넣질 않아 이거를. 그러니까 1인 가구일수록 더 대용량이 필요한 거야. 뭐야? 소비 패턴을 못 읽었다. 지금 우리 이번에 남성 디비전서부터 여성 생리대도 막 뭐 신제품 나와요? 여러분들은 신제품 나오면 주변에 있는 남자한테 가서 너 화장해라 막 얘기하고 너 내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화장해라 생리대 차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어? 내가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지금 못 해본 게 에스테라고 이 생리대를 내가 못 해볼 것 같아.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흐름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어떻게 봐?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독서실이 아니야.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고깃집. 이미 10년 전에 일본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그 뭐예요? 패턴이 바뀐다? 패턴이 바뀐다? 고깃집을 고시원같이 먹네 이거 어? 패턴이 바뀐다? 이들이 1인 가구가 되면 뭐가 되겠냐? 엔게일 개수가 높아져요.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참고하세요. 엔게일 개수가 높아지면 이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걸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지? 대부분 1인 가구들이 SNS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아까 쿠팡 플러스 할 게 아니라 뉴스킨 어필리에이터 하려면 하지. 왜 안 해? Why not? 왜 안 해? 하지. 돈 10만 원 들어온다는데 그걸 왜 안 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애꿎은 내 고등학교 여자 동창 그냥 야 이번에 또 뭐 나왔어? 전화만 하고 뭐 나왔냐? 뭐 나왔어? 야 누구야 뭐 나왔니? 그 사람은 무슨 죄야? 너 너무 호탕하게 그 사람은 나 친구 얻은 죄로 뭐 신제품만 나오면 누구야? 너 기뻐할 일이 뭐가 기뻐해? 나 죽게 이 전화만 좀 공포해 보니 뭐 또 왔다 이거 뭐 왔어? 이거 마지막 기회다. 뭘 마지막이야?
10년째 마지막 아니야 지금. 너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뭘 놓치면 안 돼. 어? 왜 주변인들을 그 고통스럽게 하냐. 그들이 뭐가 죄야. 나 한 죄밖에 더 있어. 좀 더 시야를 넓혀라. 마케터답게 시야를 넓혀라. 잘 고민해 보세요. 건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지죠? 로비야, 로비. 이 정도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지, 진짜. 주차장. 폼나잖아, 이거, 주차장. 이거 무슨 건물 같아요? 미술관? 레스토랑? 호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이야, 은행. 오늘 부산 촌사람들 무지하게 놀랜다. 우와, 야야야, 저기 은행이냐? 은행이야, 은행. 뭐야, 내가 자꾸 여기서 주려고 하는 게 뭐야? 변화하라. 내가 머리가 굳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까 내가 최식기사님이나 우리 리더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500만 자세 했는데 그 기억에 잡혀 있는 순간 내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1000만 자세 됐으니까 내 파트너들 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임미 사님 딸 요새 철 들었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늦철 들어가지고 요새 난리 났대. 내가 하임미 사님 딸한테 야 너 내가 이렇게 1000만 자세 해서 150을 보내 너도 이렇게 죽이는 거야, 이 사람. 성공자가 과거의 기억에 묶이는 순간 그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최소한 자기 유동자산 캐시가 30억 이상인 사람만 가. 우린 입구에서 걸려. 입구에서. 통장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상관없어. 잔고가 얼마냐고 물어봐. 통장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잔고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니까. 근데 이 은행이 월드 WM이 만들어진 지 이제 1년 반 됐는데 처음에 시작을 4조로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7조가 넘었어요. 돈이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도의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8.5%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그 뭐야? 돈 있는 놈은 돈 벌 찬스가 많은 거야. 작년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주식하다 깨먹은 분 많을걸? 그러니까 우리같이 서민들이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주식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이거는. 얘들이 다 해, 얘들이. 돈 많이 가진 애들이 막 돈 200억씩, 300억씩 물어놓고 딱 다시 이렇게 천억도 여기 들어오는데, 천억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겁니다. 그거가 극심하게 벌어지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대안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몇 군데 문상을 갔는데 평균 연령이 90세가 다 넘었어요. 제 친구 어머님이 천안에서 돌아가시는데 99세로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들은 100세를 산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면 이라고 하는 가설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금의 이 시대는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효기간은 길어졌는데 유통기한이 짧아졌어요. 한 남자 50이면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다시. 근데 자기한테 남은 시간은 50년 남았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뭔가를 돈을 벌고 했던 사람이 자기 수입이 딱 끊겼는데 그동안 내가 모아놓던 가지고 살아야지 하니까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되고 막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깊은 L자형이라고 하는 선진국형의 모델로 들어가면 진짜 자산 증식이라는 건 어려워집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1년에 5% 정도 수익이면 땡큐예요. 1년에. 그런 데가 어딨어? 라고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5% 이익 난다면 가 안 가?
안 가지. 그리고 돈도 한 20% 정도 가잖아. 가다가 바로 죽는 거야. 바로 죽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모은 돈 1억인데 이게 1년에 해가지고 500만 원씩 늘어난다면 그거 언제 내가 10억 버냐고. 그러니까 20% 30%짜리 뛰어다니는 그리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500만 원씩 불려가지고 내가 언제 10억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집을 사냐고 하니까 20, 30% 고수익률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5% 이상 안 들어갑니다. 100억만 있어도 5억인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누스킨을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워렌 버핏이 얘기한 얘기를 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너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폐지 100kg 모아봐야 5,000원 준다. 뭐 열심히 할지 뭐. 퇴행성 관절염 당하는데 쿠팡 배달하지 뭐. 10층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대. 죽는 거야 그냥. 사과 박스 2개가 신선 박스 2개가 왔대. 난 죽는 거야 그냥. 10층 엘리베이터 고장날 수 있잖아요. 신선식품 잔치 있다고 사과 박스 2개 배달. 난 죽는 거야 그냥 바로. 그걸 어떻게 배달해? 그게 내 건강을 위해서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계를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빨리 죽기를 바라겠어요. 죽어서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의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나한테 자산소득 같이 무언가 들어올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살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다 건물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는 제한적이라고 한시적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기 있을 때 돈 번 거 가지고 자산소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건물 100억짜리 200억짜리 사놓고 거기서 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억 200억이 없잖아. 에? 없지 않냐고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뭐 개집을 살 거야 새집을 살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누스킨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누스킨을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에요. 누스킨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누스킨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더 진지하게 솔직하게 누스킨과 대화하라. 남을 의식하지 마라. 앞으로 네 남편이 수입이 끊어지면 어떻게 살 건데 자신에게 물어보라. 대부분 남편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50이면 끝난다고 보세요. 그 직장생활 했던 사람의 그 마인드 가지고 자영사업하면 거의 90% 이상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 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길들여 놓은 거예요. 그 남편이나 이런 직장인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하나의 노예로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매너리즘이나 이런 사고 체계를 10년, 20년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기한테 자율권을 주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사고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명령 받은 것만 크게 이상 없이 하게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더군다나 세상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 인류가 살아보지 못했던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것,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를 어려움으로만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됐기 때문에 SNS 비즈니스가 급부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 환경이 안 됐으면 SNS 비즈니스는 불가능해요.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1시간만 인터넷 노트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뭐 샤워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자기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한테는 이건 큰 기회가 된다. 특히 뉴스킨 사업자들에게 이거는 기회라는 거죠. 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뉴스킨 비즈니스 얘기할 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뉴스킨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전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아까 쿠팡 플렉스 아니고 쿠팡 파트너즈, 아마존 어필리에이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 2개 잠깐 보여드릴게요. 김소희 씨라는 사람 아세요? 스타일란더 들어보셨나요? 거기 창업자예요. 2004년에 스타일란더를 만들어서 14년 후 2018년 5월에 자기 스타일란다의 지분 70%를 로레알한테 팔았어요. 로레알이라는 회사 아세요? 로레알에 팔아가지고 4,600억을 벌었어요. 캐시로. 갑자기 급 부러운 눈치야. 이 XX는 뭔 복이 때. 김소희 씨는 전문대 출신이에요. 김소희 씨 엄마는 속옷 판매하던 사람이에요. 엄마가 속옷 판매하는 걸 좀 도와보려고 하다가 발을 들이게 됐어요. 14년 만에 자기 전체 재산의 70%를 얼마에 팔았다고요? 4,600억. 그게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근데 이 김소희 씨 나이가 올해 37밖에 안 됐어요. 37. 근데 재밌는 건 이 김소희 씨의 생각이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옷 파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김소희 씨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스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이걸 또 누구한테 갖다 팔아제끼지? 이걸 누구한테 갖다 앵겨? 이거 가는 거예요. 김소희 씨가 하는 이 옷이나 이런 거를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이라고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보세요. 나한테 해당이 되나? 난 이런 김소희와 같은 마음 가지고 누스킨을 하고 있나? 문화를 판매한다. 문화를 판매한다. 이 김소희 씨만 아니라 남자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젊어요, 안 젊어요? 35. 미혼. 주소지도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관심 좀 가보세요. 장충동. 이름은 남대광.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를 할 거예요. 올해 기업 공개를 하면 이 남대광 씨는 약 1조 원의 부자가 됩니다. 회사를 만든 지 얼마 됐다고요? 3년. 와, 35살짜리가 어떻게 3년 만에 1조를 벌어요? 왜? 포노사피엔스 시대라는 걸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또 이 친구가 되게 유명해진 이유는 작년 12월에 사고를 하나 쳤어요. 뭘 쳤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이건희 씨죠. 이건희 씨가 장충동에 사는데 장충동 옆집을 샀어요, 이 사람이. 캐시로 65억을 주고 은행빚 1원 한 장 없이 65억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이 집을 샀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건희 씨하고 이웃이 되고 싶었대. 그 이유 딱 하나야. 되게 기발하죠. 근데 이 남대광이라고 하는 대표가 한 말을 한번 잘 보실래요? 비즈니스의 기본은 소비자의 결핍이다. 아이디어 상품을 기획 생산하고 소셜 미디어 또 나와요. 여기 또 나와. SNS 또 나와요. 누스킨 비즈니스는 무슨 비즈니스다? 플랫폼 비즈니스다.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자꾸 대입해 보라는 뜻이에요. 자꾸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는 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나? 회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스킨 비즈니스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라고 막 대표가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냐고.
안 하고 있다면 빨리 변화에 적응해야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방문 판매하고 있어 그러면 좋아야 사람들이 별로 찌푸려. 방문 판매,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방문 판매 대표래. 남대광시 자기 입에서 자기는 방문 판매하는 대표래. 자기가 이 정도 되는 방문 판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는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뉴스킨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두 사람은요, 리스크 테이크 할 게 많아요.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남대광 씨하고 좀 만나본 적도 없고 모르지만 남대광 씨는 어느 한순간에 그냥 확 회사 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이 수익 모델은 누구나 다 벤치마킹이 가능해요. 가능해 안 가능해?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험보다는 뭐냐? 자기가 직접 아이디어 상품을 기획 생산해요. 이게 뻐그러지면 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막 악담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제가 자영사업을 해서 제가 망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군다나 여기서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거가 레버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제가 보면 진짜 대단한 거 제가 보면. 야, 근데 여러분들 얼굴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가 않네요. 그 우울해 보여 이렇게. 마감 걱정하셔서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정말 딱 맞춰져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김소희 씨나 남대광 씨는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상품 개발하고 기획하는데 위험 부담이 있어 없어요? 이번에 디비전드하고 이거 할 때 뭐 돈 내신 거 있어 없어? 개발비로. 어? 여러분들이 무슨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에? 회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만들어내잖아요. 국내 최초로 남성용 화장품 6종 세트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내가 돈 낸 게 뭐가 있냐고. 연구를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어딨냐 이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보세요. 블랙 코퍼레이션이 만든 지 얼마 됐다고요? 3년. 얼마? 3년. 3년. 올해 기업 공개하면 얼마? 1조. 야, 기업이 자리 잡는 데 막 3년이면 되네. 물론 김소희 씨는 14년 만에 했지만. 그래서 제가 JP 모건에서 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맥키니 컴퍼니, 맥키니라고 하는 데는 아시죠? 맥키니 컴퍼니라고 하는데 맥키니 그 연구소에서 기업의 평균 수명을 한번 쭉 트래킹을 했어요. 기업들이 과연 얼만큼 수명을, 인간은 100세라고 하는데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어요. 맥키니 연구소의 걸 제가 그대로 해온 거예요. 1935년도 기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이죠. 거의 뭐 한 8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한 90년은 갔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더니 기업의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 줄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뭐 같아요 이게? 35년도의 변화의 속도보다 75년도의 변화의 속도가 빠를까 안 빠를까? 엄청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2015년 요거로부터 딱 40년 지났을 때 기업의 수명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5년 됐습니다. 기업이 15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 그 이유는 뭐다? 변화를 적응하지 못한다.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삼성이 지금 이건희 회장은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계시지만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연두 첫 해에 새해 뭐라고 그러냐면
삼성의 모든 사람들은 긴장해야 된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삼성이 존재한다고 아무도 장담 못한다. 이제부터 삼성은 마누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런 적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가지고 잘 먹고 사는데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냐? 중국이 바짝 쫓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 반도체를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2030년까지 삼성이 133조로 투자한다 그랬어요. 신문에 본 적 있어 없어요? 신문들을 안 보시는구나. 제가 이 드린 얘기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 안 나가요? 제일 잘 나가. 돈 제일 많이 벌죠? 그런데 삼성은 또 한 번 위험 부담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10년 가면 죽어요. 왜? 중국 때문에 따라잡혀 죽어요. 지금으로 계속 반도체가 괜찮은데요라고 하면 반도체는 과포화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값 떨어질 거고 중국은 쫓아가고 내가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삼성이 막 10조 이익을 내고 막 난리가 나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삼성 반도체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삼성은 반드시 1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으로 2030년 10년 후까지 얼마를 투자한다고? 133조. 삼성이 승부를 건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삼성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기업의 형태를 가져와요. 좀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거야. 무슨 걱정해 지금 요새? 앞으로 회사에 앞년 10년을 걱정해 지금 내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축복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기업이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한 예만 잠깐 드릴. 노키아라는 회사 아십니까? 어느 나라 기업이에요? 네? 핀란드 기업이에요. 핀란드.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굉장히 상식에 해당되니까 이 정도는 잘 아셔요. 어떤 분 막 네덜란드 나오고 막 핀란드가 네덜란드 뭐 노키아 핀란드 기업인데 이 노키아는요 핀란드 GDP 국내 총 생산액의 20%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시대 전에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넘버원이었어요. 한때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까지 마켓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2013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다가 자기네 휴대폰 사업부를 7조 원에 넘겨버립니다. 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에? 애플 때문에. 스티브 잡스 때문에 망한 거. 왜 망했느냐? 아날로그에서 이쪽에서 폴더폰으로 있다가 이게 넘어가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의 변화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갔어요. 근데 이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은요, 언제 창업했냐 하면 1865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150년이 넘어요, 이 회사가. 150년이 넘게끔 핀란드의 대표 기업으로서 전체 GDP의 20%를 가지고 가고 어마어마하게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딱 15년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맞아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되게 재밌는 게 다시 회생을 했습니다. 뭐로 했느냐?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 다시 전 세계 2등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무슨 얘기냐?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잘못됐다고 자각하는 순간 그 순간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했으면 노키아는 다 공중분해됩니다. 아, 내가 실수했다. 이걸 놓쳤구나 하고 바로 순간 다 넘겨버리고 이 노키아는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약할 때 2023년까지는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을 안 만들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넘긴 거예요. 10년 동안 난 너 절대로 휴대폰도 만들면 안 돼? 라고 그거 넘겨.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뭐 했느냐? 와신상담.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지 하고
네트워크, 우리 말하는 5C 시대 이런 장비 업체, 우리나라 모든 그 통신사들 다 이 노키아 거 써요. 엄청나게 변신한 거지. 이건 제가 왜 빗대어서 말씀드리냐. 지금까지 내가 누스킨을 해왔던 것을 지금에서 멈추고 직시해보라.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도 되겠느냐? 안 된다.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다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냥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죽어요. 죽어. 해온 건 중요하지 않다. 전 지금도 웰셋 맥시마이즈에서 작년 10월에 벨로시티를 바뀌면서 24년 동안 제가 했던 기억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기억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는 벨로시티에 죽는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그간 동안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멈추고 생각해보라. 지금 내가 이대로 계속 가면 되겠는가? 안 되겠다. 잘라야 됩니다. 노키아와 같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져야 된다. 장비업체가 된 거죠. 자, 이제 누스킨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1시간에 써놔죠. 20분도 없네. 바쁜 사람은 나가면 돼. 바쁜 사람은 가세요. 나는 밥을 정확하게 12시 10분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생활 너무 중요한 거 가시면 돼. 밥 드시러 가시면 돼. 저는 제가 준비해온 건 다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시간 맞춰서 해볼게요. 자, 그럼 누스킨은 어떤 회사냐? 아까 지금 2015년도에 기업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요? 15년. 그러면 노키아도 무너지고 삼성도 지금은 10년을 통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럼 누스킨은 어떻게 돼요? 누스킨도 삼성보다 훨씬 더 미래를 준비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스킨은 절대로 무너질 회사가 아닙니다. 아까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빨리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랬죠? 이해가 되세요? 자, 누스킨이 가장 주력으로 한 게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잘 보세요. 다른 트렌디한 거는 휴대폰이 바뀌고 맞고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뀌잖아요. 그건 인간이 가져왔던 욕망인데 지금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코어 밸류는 뭐냐면 건강과 아름다움이에요. 건강과 아름다움. 이거는 5G 시대가 오고 7G 시대가 온다고 바뀌지 않아요. 인간이 건강하고 싶고 아름다우고 싶은 욕구가 바뀌는 거 봤어요? 언제 나는 빨리 좋고 굉장히 약했으면 좋겠어. 나는 못생겼으면 이렇게 어디 있어요? 이 욕구에 대한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화장품 회사들의 급락이 좀 다른 업종보다 덜해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태평양도 계속 가는 거 보세요. 누스킨이 어떻게 왔는지를 여러분들 잘 돌이켜보면 누스킨이 굉장히 잘 가고 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누스킨의 히스토리를 볼게요. 이게 미국 지도예요. 각 주마다 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딱 찍어준 겁니다. 누스킨 있어 없어? 있어요. 당당하게 있잖아요. 이게. 슈레 패컷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국적 기업, 나이키, 스타벅스, AT&T, 그다음에 뭐 GM, 진짜 우리가 들으면 야 대단하다고 하는 그 기업들이 그 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올라왔는데 당당하게 누스킨 딱 올라와죠. 여기 자부심 느껴 안 느껴요? 근데 왜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작아지냐고?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냐고? 아니 이렇게 당당한 회사인데 미국이 어떤 기업이에요?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뼛속까지 자본주의 국가예요. 이렇게 당당한 기업 누스킨을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 총판권 아직 하나도 분양을 안 해서 그렇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스킨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누스킨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스킨의 여러분들 스토리 잘 아실 거예요. 숟가락으로 시작해서
화장품을 내용물만 좋다고 그래서 용기도 만들지 못해가지고 용기 가져오래가지고 숟가락으로 퍼줬던 기업이에요. 이때 회사가 얘기했던 게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 넣을게요. 화장품에 왜 이렇게 나쁜 성분이 많을까요? 막 이래서 했어요. 쭉 왔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180도라는 제품을 냈는데 지금 180도는 출시한 지 20년 됐어요. 화장품 회사가 뭐를 만들어 놓고 20년 동안 계속 한 제품을 가져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잘 보세요. 다 바꿔요. 누스킨 지금도 180도 있어 없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쓰고 왔다니까. 자, 이게 뭐예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까지 쭉 오는 과정 중에 이 중간에 파마넥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파마넥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쭉 가져가요. 그러면서 180도를 스테디셀러로 가져가면서 갈바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가 집에서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그 인스트루먼트 도구 중에는 가장 최고 제품이라고 평가받는 것들을 막 쭉 만들어냅니다. 갈바닉 스파시 때 2001년도에 지금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죠. 다시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2005년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변화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또 업데이트, 계속 제품을 만들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시켜요. 업데이트. 쭉 보시다가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에이지 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를 보시면 계속 토탈 스킨케어, 트루페이스 울트라 에센스 뭐 이렇게 나오다가 갈방하다가 2010년도가 되면서 누스킨은 에이지 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 회사가 25년 동안 쭉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만 가지고 해왔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앞으로 10년, 20년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이 갈 수 있나? 우리는 좋은 것만 넣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누스킨은 2009년도에 큰 혁신을 합니다. 이제 누스킨은 더 이상 다이렉트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 안티 에이징 컴퍼니로서 전 세계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게 2009년도예요. 그 이후부터 나오는 거 보면 전부 에이지락이란 말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러니까 누스킨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때마다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다른 회사들도 계속 따라야 하네. 우리가 모든 제품이 수분 베이스예요라고 막 1996년도부터 할 때 누스킨 말고 우리나라 한국 제품들은 전부 유분 베이스였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화장품 광고에서 전부 자꾸 세수하는 게 나왔어. 세수하는 게. 잘 보세요 한번. 화장품 회사가 맨날 티슈 가지고 이렇게 뭐 콜도 막 지우는 걸로 막 광고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 자꾸 물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애들이. 잘 보세요 광고가 어떻게 그러나. 전부 수분 베이스 강조하지. 우리 10년 전에 했던 걸 하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 이제 자꾸.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또 변화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 제품보다 많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나라가 삼성이 반도체를 중국에 추월당하는 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나가야지. 2009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안티에이징에 대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고 화장품 회사로서 다중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첫 번째 회사입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장품 만드는 첫 번째 회사예요.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루미스파 출시한 지 18개월 만에 200만 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동안에 클린징 제품들 많이 있지만 그와는 전혀 컨셉이 있다는 것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10년이 지났어요. 그 다른 회사들도 자꾸 안티에이징 얘기를 따라 해야 안 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술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에이지락 할 때하고는 중간에 좀 부족하다 싶어서 그 다음에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인수합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하겠습니다 할 때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인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 기술력 가지고 연구원 들어가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원숭이나 이런 영장류를 가지고 30년 넘게 연구했던 이런 연구소의 기술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큰 돈 주고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30년 동안의 모든 경쟁력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협업을 하는 게 아니죠. M&A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인수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스킨이 끊임없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경쟁력을 가지려고 계속 이노베이션을 하는구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그럼 이거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느냐? 또 고민하는 겁니다. 아까 트렌드 코리아 2019 보시면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필환경.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미 용기도 다 바뀌겠다, 뭐도 한다 막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가 이렇게 계속 황폐해지고 이렇게 몸살을 할 때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낸 답이 이겁니다. One day,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그런 부분은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땐. 전만 찍은 거예요. 이걸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뭐 우리가 누스킨이나 파마렉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원료에 대한 균질성, 뭐 여러 가지 계획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지구가 지금 물로 몸살을 하고 있는데 전체 경쟁량의 약 5%밖에 안 되는 물로서 여러 가지 친환경, 필환경적인 걸 많이 기업이 가지고 있죠. 그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비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공감하십니까? 네. 솔직히 얼마나 10년 주기로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하는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력은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제가 모나코 갔을 때 잠깐 회사가 쓴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분인데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예요. 제가 잠깐 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회사는 반드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노블 커즈라는 게 대의 명분이에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리더들이 대의 명분을 인스파이어링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회사가 제시한 대의 명분을 리더들이 인스파이어링 비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인스파이어링 비전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인스파이어링 비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리더의 역할을 다시 한번 중요성에 한 거예요. 회사가 물론 대의 명분을 제시하지만 그 대의 명분이 대의 명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인스파이어링 디자이어. 그 인스파이어링 디자이어는 뭐냐?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인스파이어링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공감하세요? 네. 결국은 맨파워라는 거죠. 맨파워다. 그 누스킨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가예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한번 제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이런 그 자기들이 노블 커즈라는 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나 한번 봤어요. 메리어트 호텔 아세요? 호텔이에요. 방장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미션을 가지고 있냐면 길을 떠나온 나그네들에게 마치 친한 친구의 집에 온 듯한 안락함을 준다. 이게 자기 대의 명분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머크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 회사의 콜레스틴이라고 아세요? 콜레스틴이라고 법적 소송을 붙었던 회사예요. 이 회사는 우리 회사하고는 규모가 다 공룡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매출액이. 그래서 결국 우리 회사가 힘에 그냥 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콜레스틴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 게 아니라 그만큼 머크라고 하는 제약회사 중에 공룡 기업이 조그만 유타에서 하는 건강식품 회사가 뭘 만들어냈는데 자기한테 신경 쓰이는 거야 이게. 메바코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약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아 이 사람들이 머크가. 근데 메바코가 약인데 메바코를 먹어야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거하고 건강식품 먹는 거 똑같으네 이게 결과가. 그러니까 신경 쓰여 안 쓰여? 그 자꾸 얘네들은 우리 회사 가지고 니네 이거 약이다 자꾸 싸움을 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치사한 짓을 한 거지 이놈들이. 우리 붉은산 시험으로 해서 완전히 건강식품 맞는데 야 이거 약이야 약이 계속 싸우네.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 돈이 많은 놈이 이겨요. 어마어마한 변호사 단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겼었던데 두 번째 졌어요. 우리 졌어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싸우려다 보니까 이놈들이 더 많이 데려올 것 같아. 알았어 안 할게. 그만하자. 그리고 내 미국에서 안 팔게. 그리고 미국 아닌 다른 데서 팔게. 그리고 한 거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제약회사인데 질병과 싸우고 고통으로서 사람들 해방시키겠대. 해방군이래 해방군. 스타벅스 아시죠? 야 무슨 커피 파는 애들이 무슨 자기 발견과 영감은 또 뭐냐? 어? 이거 뭐야? 지금 아메리카노 하는데 무슨 자기 발견 커피 마시면서 자기 발견을 하냐? 여기서 영감을 위한 관계를 창조한대. 이거 뭐야? 여자들 좋아하는 거 똥인데 무슨 우아함 뭐야 이거 지금? 삶의 여정에 우아함을 더해줘 똥이? 이게 뭐예요 이게? 대의 명분이야. 그럼 누스킨의 대의 명분은 뭐예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암송할 수 있는 분, 일단 안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흔들어 보세요. 의외네. 저는 서목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암송 못하면 서목 못해요. 무슨 얘기냐? 회사가 당신한테 준 미션을 당신이 모르고 있다. 당신이 사업할 자격이 없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지금 당신? 화장품 팔러 다녀? 생리대 팔러 다니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 당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몰라 나는. 왜 해 그러면? 의미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의 명분, 회사가 우리한테 대의 명분을 주고 이걸 리더들이 어떻게 인스파이링 디자인으로 바꾸냐는 그 그룹의 리더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부산을 올라갔다는 이유로 부산의 YTNT 사업자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암송 못하는 사람은 누스킨 사업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답이. 여기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네, 한번, 자, 시작.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풍요롭고 형성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여기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어요. 이거를 막 암송할 때 막 가슴이 막 떨려야 돼. 떨려 안 떨려? 외우랄까봐 떨리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외우지 막? 그거 말고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션과 앞에 보여드렸던 글로벌 기업 그 거대한 기업들 내 회사의 미션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죠. 이건 우리예요. 위예요. 위. 우리가 선의 힘이 되겠다는 거야. 완전 다르죠. 수준이 달라요. 미션이. 그런 거 못 느껴요? 수준이 달라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누스킨 하세요? 제가 누스킨 24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SRT 타고 오는데 막 떨려.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막 얘기할 거니까 막
떨려. 그리고 막 길 가다가 누스킨 마크 보인 차 보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 막 떨려. 누스킨 마크만 보면 막 떨려. 설렘. 그리고 내가 누스킨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유난히 제 주변에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30명이 죽었어요. 30명이. 그러니까 그냥 뭐 동창이야.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내가 그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30명이 죽었다니까.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더군다나 저하고 중마하고 내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 친하다고 하는 친구 3명은 다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죽은 친구가 올해 1월 31일 날 죽었어요. 정말 내 마음에 두고 있는 3번째 친구가 죽었는데, 그래서 전 오랫동안 좀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졌는데, 그럼 저한테 한 질문이 뭐냐? 총구나, 너가 그렇게 친하다고 한 친구들 3명 다 보냈고, 네가 알고 있다는 정말 좀 괜찮다고 한 친구들 30명 다 갔는데, 네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야, 너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다 죽었잖아, 애들 다. 또 그들이 죽어도 세상에 변화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그 사람 하나 죽은 것뿐이지 세상에 변화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저도 고민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고민 끝에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답을 못 찾았으면 아마 저한테 굉장히 큰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마 숨었을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았으니까. 친구들 30명 다 죽어서 나도 죽어도 되는 건데 뭘 더 살아.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니?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누구 도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내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했었는데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은 나로부터 도움을 못 받죠. 그러니까 난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감사함과 기쁨과 어메이징 뉴스킨 하는 말을 그도 느낄 수 있게 내가 도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뉴스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또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킨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뉴스킨을 하다가 떠나요. 뭐라 그러냐? 내가 뉴스킨 해봤는데 뉴스킨 제품은 좋은데 돈이 안 돼.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뉴스킨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뉴스킨은 지금 창업한 지 35년 돼가는 회사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판매왕이 없었어요. 벤츠 자동차에 가면 판매왕 있어 없어요? 삼성생명 가면 판매왕 있어 없어요? 있어요. 뉴스킨은 판매왕 없어요. 제품만, 그 제품 파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품만 팔아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뉴스킨은 리더가 돼야 돼요. 그 어렵죠. 그런데 재미있어요. 아까 내가 하영미 사장님, 자꾸 하영미 사장님 얘기만 하게 되는데, 이거 왜냐면 나를 피고 보고 같이 사무실 얘기하다 보니까 하영미 사장님 아들 있죠, 아들 어디 갔냐? 야, 어디 갔냐 너? 강의 안 들어 얘? 자식이 강의 안 들어? 딱 걸렸어. 미안해. 19살 때 만났어요, 제가. 19살 때. 축구하다가 다치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안 상록에서 만났었는데, 알았어. 지금 30살이래. 그래, 울망이 하다가. 근데 저 친구가 아주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사장님, 제가 뉴스킨을 어려서 잘 몰라서 했는데, 해보니까 뉴스킨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저를 변화시켜요. 답이야, 답. 아주 제가 나를 그래, 그게 답이야. 사장님, 제가 뉴스킨을 잘 모르고 그랬는데요. 제가 뉴스킨을 돌이켜보니까요. 저를 변화시켜요. 제가 참 못난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사람 되게 만들었어요. 또 됐다 그랬어요. 됐다. 그거예요, 그거. 지금 당장 내가 뭐 돈이 되고 그것에 너무 쫓기지 마라.
너의 그릇이 얼마나 한 걸 봐라. 네 그릇에 과연 얼마를 담을 수 있는가. 네 그릇을 먼저 봐라. 왜 안 담기지만을 고민하지 말고 정말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를 보라. 네 그릇에 몇 명을 담겠니? 내가 너 정답이다. 너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한번 멋있게 해봐라. 자기가 이제 알 거야. 아니 그 정도를 얘기하면 전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너 됐다. 자기 그 안에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됐다. 리더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한 김에 다 같이 한번 좀 여러분 읽으면서 좀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할까요? 시작. 쉽지 않죠. 그런데 살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도 지금도 이걸 계속 마음에 놓고 노력해요. 저도 아직 완전체가 아니에요. 24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파트너분들한테 이렇게 하나?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생각하지 않나? 계속 반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 그리고 누스키는 레버리지를 극대화. 아까 제가 스타일란다나 블랙 코퍼레이션의 그 남대왕시나 다 안 되는 이유가 레버리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누스킨이 가장 최대 장점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를 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뭐가 시스템?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탑스의 시스템이요. 윈윈의 시스템.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을 도와주는 보조 장치예요. 그럼 복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본이 있어야 돼요. 원본. 그 원본은 뭐예요? 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지금 윈윈 시스템이 사장님 좀 아시죠? 탑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건 보조 장치야. 거기에 원본은 누구라고? 너야, 너. 무슨 자꾸 회사가 5의 1이고 뭐가 제기하고 윈윈 시스템. 그거는 보조 장치라니까. 정말로 너만의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내려면 누가 확실해야 돼? 내가 확실해야 돼, 내가. 너는 확실하지 않으면서 자꾸 시스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시스템이 좋으면 거기는 모두 다 성공해야 되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야? 원본이 다르다, 이거 원본이 다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말만 잘 기억하세요. 성공은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을 바탕으로 됩니다. 여기에 올바른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올바른.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막 편법을 쓰고 막 그거 말고 올바른. 아까 하임 사람이 아들같이 하나님 제가 성장한 것 이렇게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과 뭐로? 습관으로. 자기의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루틴. 습관이 성공을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저같이 하시면 안 돼요. 저 보시면 안 되고 저 옆에 사장님 저분 같이 하셔도 돼요. 저분 같이 저도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저 보면 큰일 나요. 저는 아니고 저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분을 보고 하세요. 저희 윈윈의 시스템이 좋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100년이 가봐 되나? 10,000년이 가봐 되나? 안 되지. 왜? 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저처럼 하시면 돼요를 할 수가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극도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죠. 자기는 못하면서 너는 해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오는데 어떤 사장님이 이쁘장하게 생긴 분이 막 오더니 사장님 저 사진 찍어요. 그래서 막 사진 찍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그 유튜브 강의 듣고요. 사장님이 매월 10% 성장하는 것을 가장 최대로 잡고 벨로시티에서 해야 된다. 그거 인터넷 저 유튜브 강의 듣고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지금 만 SB 넘었어요. 그래. 그분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제가 저번에 하길래 사장님이 저랑 보지 못했는데 유튜브 강의 통해서 그래서 지금 만 S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라면 제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벨로시티의 정확한 중심을 못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벨로시티가 자꾸 속도 하니까 그냥 막 속도만 쫓아갔다가 무너진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만 SB를 넘어가면 자기 수입이 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만 SB를 넘어가면 내 수입이 400만 원이 넘어. 내 밑에 파트너가 있어도 없어 상관없어. 내가 딱 움직이는데 거기 안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 SV의 내용이 중요해요. 만 SV를 내가 그냥 혼자서 막 딜이 막 미친 사람 듯이 막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500블럭이 하나, 둘, 셋짜리가 한 명, 두 명, 세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그냥 낱개로 많이 되는 게 아니라 2블럭짜리가 하나, 3블럭짜리가 하나, 4블럭. 이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면서 나중에 하나씩 떨어져 나갈 사람으로 해서 많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태가 되면 자연적으로 누스키는 돼요. 근데 누스킬이 왜 안 되느냐? 자기가 70만 원밖에 못 받아. 자꾸 이 사람도 수입이 얼마나 버냐고 자꾸 물어봐라 안 돼. 말을 못 하겠네 이 사람한테. 야, 너 누스킨 3년 했으니까 뭐 한 돈 200원 되냐? 나 지금 60만 원 받았어. 아이 글쎄 누스킨이 말을 못 하네 내가 네가 사업을 안 해도 내 매니아 고객으로 ARO로 자동 포인트로 일어나는 포인트로 내가 한 달에 수입을 200만 원 벌어. 그럼 내 자신 있을까 없을까? 자신 있어요. 뉴스킨에서 100만 원도 못 벌고 60, 70만 원 받는 사람이 계속 리크루팅 하려고 다니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안 나와. 그 사람 눈에서 소신과 확신과 열정이 없어. 그럼 리크루팅 하러 다니니까 안 되지. 리크루팅 하려고 또 SB 못했어.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야. 뭐부터 해야 돼? 너부터 세워. 너랑 사업할 사람이 없어도 최소한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놔봐. 고객 매니아 만드는 게 쉬워? 사업자 독립시키는 게 쉬워? 매니아 만드는 게 쉽지. 근데 왜 쉬운 거 안 해? 빨리 가려고. 왜 쉬운 거 안 하냐고. 그 5천, 6천도 못하고 200도 못 받는 사람이 무슨 리크루팅을 해? 수입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없다면 뭐 1급 비밀이야? 무슨 뭐 국가 비밀 정보원이야? 네 수입부터 네가 나하고 사업 안 해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부터 만들라고. 최소한 내 매출액의 70%는 ARO로 될 수 있게끔 만들라고. 그렇게 하고 리크루팅 하라고. 무슨 ARO 고객은 10명도 안 되고 맨날 3천을 못 해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무슨 리크루팅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복제 시키겠다는 거야? 복제가 되나 그게? 안 되지. 그걸 3년 했으니까 계속 그 자리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돼도 매달 누스킨 300만 원 들어와. 힘이 생겨 안 생겨? 눈동자가 달라져. 호랑이 눈이 돼버려. 왜 그걸 안 하냐고. 기본에 충실해. 기본에. 그 대신 아까 중요한 건 절대로 누스킨은 판매원을 육성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 8% 쉐어링 보너스를 통해서 쿠팡 플러스 그 친구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500블럭을 2개 하는 사람, 3개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만 시간 지나면 저 사람 잘해서 또 LOI 통과해서 또 독립시키고 또 만들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독립돼서 나가면 또 포인트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독립되는 건 그 사람의 역량으로 하면 나는 또 만들어야 되지 계속. 그래서 독립되는 건 플러스 덤으로 와야 되는 거야. 400은 깔고 계속 덤으로 100씩 200씩 오면 왜 누스킨이 안 돼?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지? 사람들이 물어보지? 나도 누스킨 해도 되냐고? 그냥 다크서클이 생겨가지고 지쳐가지고 누가 누스킨 하겠다 그래.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저 사람이.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누가 누스킨 하겠다 그래. 돈이 매달 400만 원씩만 들어와봐. 얼굴이 달라져 여러분들 얼굴이. 에너지가 달라져. 물어봐 사람이. 나 그 돈 되나 보다 물어본다니까. 돈 되는 걸 하라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야. 3년에 해도 맨날 그만.
3년을 했는데도 2,805, 3,000이야. 아, 기가 막혀. 3년 했다는 사람이 3,000 SB 하고 있어?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 이건. 그럼 뭘 리크루팅 하겠다고 그래? 뭘 방콕 하겠다고 그래? 방콕 박혀있어, 그냥. 뭘 방콕을 가겠다고 그래? 방에 콕 박혀있으라니까. 3,000 SB 하면서 뭘 가겠다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지. 3년 했는데 3,000 하고 있어? 에이, 안 한 거지, 그 사람은.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업. 2,000 SB 하는 사람이요. 매월 10% 성장하잖아요. 1년 지나면 4,000 됩니다. 2,000 하는 사람이 매월 10%씩 성장하면 1년 하잖아. 4,000 돼. 한 번 더 하면 8,000 돼. 그래요? 한 번 더 2년 동안 주기 자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사업의 기본이야. 그래서 당신 수입을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을 만들어라. 그러면 리크루팅은 자동으로 될 거다. 그거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3년 됐는데 계속 얼굴은 어두워지고 사장님 통장에 돈이 빌 수밖에 해. 못하는 거야. 또 하나, 나다워야 된다. 남을 비슷하게 따라하지 마라. 내가 가장 강할 때는 나다울 때예요. 그러니까 모방은 쉬워요. 창조는 어려워요. 그런데 창조의 기본은 모방이에요. 따라하지만 내 거 아까 내가 트렌드 2019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컨셉팅 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컨셉은 카피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이해되세요? 컨셉이란 건 카피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내가 내 컨셉을 찾아라 이거예요. 나의 경쟁력을 찾아라.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뉴스킨 하시는 분 중에 아침에 6시 이후에 일어난다. 그냥 자. 뭘 일어나 그냥 쫙 자. 쫙 자. 일관되게 자라. 자, 그냥 뭘 해. 뉴스킨은 오전 시간에 자기 직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 6시간을 못 쓰면 죽습니다. 나다움을 못 찾아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들으는 얘기가 조금 독설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위하기 때문에 그래. 됐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가 그래? 포기하지만 안 하면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될 듯한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잘 가지시고, 제가 여러분들 뭐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이 자꾸 한 시간 정도 됐어? 배고프죠? 아니요. 여기서 배고프다고 그러면 나도 배고프죠? 에이, 나가. 이 인간아, 아이고. 아까 하사장님 아들 성공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라. 제가 한 10년 했는데요.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난 너무 그래 맞아 네 말이야. 절대 너무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마라. 너가 어제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 그때 작년보다 그거 됐어. 성장하고 있지 않니 네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기 재정 관리라든가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잘해야죠.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하고 너무 제가 쓰는 시간보다 한 30분 가까이 더 쓰는 것 같아서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게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항상 소목사업자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의도와 가정이 요구한다면 누군가의 결과에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정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마지막 곡이 부흥의 분위기로 돌아가잖아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행동하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용 23장의 그 동영상을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작은 합니다.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뀐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씩 배워간다면 세상은 바뀐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한 1시간 40분을 좀 넘겠네. 1시간 40분. 좀 긴 시간이었는데,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기 때문에 24년간 여러분들보다 먼저 사업을 한 선배 사업자로서 뭔가 하나라도 좀 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좀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제 이야기를 좀 잘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뉴스킨 사업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킨 사업을 재해석하라. 이 뉴스킨 사업은 그냥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해보다가 관두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나다움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가, 지금에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그리고 꿈꿔라. 여러분들은 꿈꾼 만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도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뉴스킨을 통해서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